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특히 뛰어난 능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이다. 인류는 본능을 초월해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된 덕분에 말과 문자, 물건과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고도의 문명을 이룩해 생물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게 됐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에는 약점도 있다. 이는 지나치게 많이 생각한다는 점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많은 생각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 걱정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기후를 재미있게 풀어서 표현한 말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를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많은 생각과 걱정을 하며 삽니다. 우리는 왜 생각이 이리도 많은 걸까요? 그 많은 생각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해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생각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사원에서 펴낸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호타 슈고는 언어학 박사로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언어학, 법학, 사회심리학, 뇌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서로 융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생각하는 자세는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그렇게 망설이다 보면 행동이 늦어지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적게 해야 행동력과 행복감이 커져 일과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책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1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다양한 학문 분야 관점에서 소개하고 2장에서는 행동의 최적화를 주제로 갈등하는 시간을 줄여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과 선택하는 방법을, 3장에서는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냉정함을 찾는 방법에 대해, 4장에서는 집중력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습관에 대해, 5장에서는 긍정적인 행동의 효과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에 대해, 6장에서는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뇌와 몸, 마음의 메커니즘과 행복 및 건강과의 관계, 그리고 7장에서는 기분 전환에 좋은 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애초에 세상은 불안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모두 불안에 의해 움직인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살아왔다. 불안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우위에 서고자 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도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도 모두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은 구석기 시대부터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수십만 년 전에는 사소한 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요즘은 소독하고 반창고만 붙이면 금방 낫는 상처도 과거에는 치료를 받지 못해 파상풍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긴장을 풀면 죽는 시대였다. 그래서 일상 속 작은 변화나 이질감에도 긴장하고 그것이 위험한지를 끝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며 경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먹을 것을 찾아 사냥을 갈 필요도 없고 비바람을 피할 집과 난방 기구도 있다. 필요한 것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바로바로 살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집으로 배송되기도 한다.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줄어든 요즘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걸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을 것이다. 때론 돈 걱정에 낙심하고 불안한 미래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할 것이다. 중세 사람들이 평생 가야 모을 수 있었던 정보가 지금은 하루면 충분히 모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할 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진 현대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나 타인의 언동 또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여기에 부정적인 정보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사람의 특성도 한몫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뇌가 정보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생각할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한 수천 년은 인류의 20만 년 역사에서 보면 고작 몇 분 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진화가 따라갈 수도 없고 아직까지 뇌와 몸 모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자. 걱정 많은 인간의 성향 중 하나인 불안은 지금의 고도사회를 탄생시켰다. 과거의 장수도, 현대의 잘나가는 비즈니스맨도, 세계를 무대로 대단한 성과를 내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불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뇌 구조상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 누구나 본질적으로는 겁쟁이다. 겁쟁이라도 불안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방법은 있다.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지만 지나치면 불안이 커져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게 된다.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계속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담 보르코벡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16%의 사건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 즉,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5%인 것이다. 이 5%의 확률로 일어난 일은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 일이다. 그 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적절히 준비해두면 막상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것이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행동하지 말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적절한 대책과 준비 등을 생각해보자. 문제가 생겼을 때 행동하지 않는 이유나 행동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진다. 불안할 때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고민을 사라지게 만들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코넬대의 심리학 교수인 길로비치와 매드백은
후회에 관한 5가지 조사를 실시했다.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대면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인간은 단기적으로는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잘 기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를 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행동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인생을 길게 보면 맞는 말이다. 어차피 고민할 거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 못하면 어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행동 중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들이야말로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라 믿고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건 아닐까.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믿으면 긍정적으로 고민하는데 도움이 된다. 멍하니 있을 때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머리를 쓴다는 말이 있다. 머리를 사용한다는 이 표현처럼 뇌는 생각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뇌는 바쁘게 생각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2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다. 워싱턴대 마커스 라이클 연구진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의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역시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 조바심이 난다면 한 발 물러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케임브리지대의 마크 워스는 인간의 집중력은 30분을 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점점 실수가 느는데 이는 같은 일을 계속하면 뇌가 쉽게 질리기 때문이다. 집중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교대로 가져야 무의식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약간의 소음은 생산성을 높인다. 고민이 있거나 일이나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 혼자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나 공부를 하는 공간은 조용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일리노이대의 라비메타 연구진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진은 5가지 실험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 작업할 때 일이 가장 잘 되는지 조사했다. A. 저소음 50데시벨.
조용한 사무실의 소음 수준. B. 중간 소음 70데시벨.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내의 소음 수준. C. 고소음 85데시벨. 구급차 사이렌의 소음 수준. 그 결과 B. 중간 소음에서 일할 때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 고소음은 사고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간 소음이 있는 환경이 뇌에 좋다는 것이다. 특히 추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 좋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생각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 새로운 안건을 생각하거나 전략을 짜는 것처럼 곰곰이 생각할 때 적합하다. 이는 바꿔 말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계속하면 뇌는 금세 지쳐서 하나에 진득하게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작업 환경으로 좋은 곳은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카페이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의 목소리나 식기를 나르는 소리 등 약간의 잡음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커피숍 효과라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향이다. 서울대 서한석 연구진은 원두향에는 활성산소에 의해 파괴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활성산소란 수면 부족이나 피로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세 번째 이유는 루틴에 따른 의식의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정해진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카페에 간다는 뇌가 창조적으로 일한다는 공식이 생기고, 카페에 가면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집에서도 응용할 수 있다. 일하는 장소를 정하고 이 자리, 이 책상에 앉으면 뇌가 창조적으로 바뀐다는 공식을 만드는 것이다. 작업 중에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거나 가족 목소리,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 뇌에 자극이 된다. 여기에 커피를 곁에 두면 카페와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무조건 조용한 곳이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된다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소음이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바꿔보자. 분명 전보다 일의 퍼포먼스가 향상될 것이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과학적 근거.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사실임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중국 베이징대 일루왕 연구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는 뇌의 복내 측 전두전야가 활성화돼 불쾌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자세히 말하자면 어깨 결림이나 요통 같은 경도의 통증뿐 아니라 상처나 질병 등으로 인한 통증에도 효과가 있고, 암 환자 역시 만성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됐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은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상태를 말한다. 역사 속 위인 중 한 명인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 종군했을 때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았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의 사람들은 그녀를 백의의 천사라고 불렀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이가 아프면 자신의 건강은 뒤로 하고 성심껏 아이를 간병하는 부모님이 있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만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할 때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뇌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누군가를 위해 필사적인 순간에는 의식이
불안정한 감정이나 통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옛말처럼 정신이 한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컨디션이나 몸의 감각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론이 있다. 심리학계의 대가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패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 병에 걸린다. 아프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핑계를 대고 안전지대로 피신해 안도한다. 이를 인지적 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댄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다고 치자. 이때 내 실수를 인정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으로 돌리거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게 되는데 그 핑계의 일환으로 병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그래서 못한 거야 라고 핑계를 대면 실제로 그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아픈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상상한 병에 걸리는 것도 평소 의식의 흐름이나 생활 속에서 생긴 뇌의 버릇에 좌우된다는 이야기다. 앞서 언급한 나이팅게일은 종군 중에 중증의 심장병을 앓았다. 마흔 무렵에는 침대 위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90세까지 현역 간호사로 활동했다.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다잡느냐에 따라 건강과 컨디션이 크게 달라진다. 그만큼 뇌와 심신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면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가족이나 연인과 외출할 때 그냥 대충 준비하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네. 그냥 좀 나가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에게 지장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화장을 주제로 한 연구를 소개해 보겠다. 일본 나가사키대의 도이 히로카즈 교수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뇌의 모습을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1. 평상시 자기 얼굴. 2. 마음에 들게 보정한 자기 얼굴. 3. 마음에 들지 않게 보정한 자기 얼굴. 그 결과 참가자들은 3. 마음에 들지 않게 보정한 자기 얼굴을 봤을 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다. 쉽게 말해 난 이런 얼굴이 아니야 라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외모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은 자신이 생각한 얼굴이 아닐 때, 즉 자신이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와 다를 때라고 보고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여성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생각한 얼굴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서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 도시사대의 요고 마사오 연구진은 24명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에 따른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조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화장을 한 사람은 자존감과 자기만족도가 높았다. 전문가에게 화장을 받았을 때는 불안감이 줄고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이 관찰됐다. 두 연구 모두 외모를 치장하면 기분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성별을 떠나서 모두에게 적용된다. 복장에는 제복 효과도 있다. 유니폼이나 정장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멋있거나 귀엽다고 느끼는 옷을 입으면 의욕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일하기 전에 책상부터 정리하면 일할 맛이 나는 것처럼
의욕을 높이고 싶다. 업무 성과를 높이고 싶다.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외모에 신경을 써보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장품이나 패션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은 마음과 행동 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외모에 뭘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점을 이해하면 좋겠다. 남성의 외모에 관한 연구 결과도 있다. 일본 교토대의 히라마스 류엔 교수는 15명의 남성에게 매니큐어를 바르게 한 다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매니큐어를 바른 사람은 긴장, 피로, 우울감이 줄었다. 특히 긴장 완화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외모에 따른 마음의 변화가 흥미롭지 않은가? 캠핑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밤에 장작불을 보며 멍 때리는 불멍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위해 짐을 꾸리고 싣고 내리고 하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캠핑을 합니다. 격식이 없어서 그렇지 이 불멍이 바로 머리를 쉬게 하고 생각을 단순화하면서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명상으로 이끄는 매개인 것이죠. 굳이 불멍이 아니더라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별멍, 꽃을 보며 꽃멍 때려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